이제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에서 국문위를 빼려고 하다가 수원지방법원 신진호 부장판 사태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신진호 부장판사가 누군지는 다 아시죠? 1심에서 이화영한테 9년 6개월 유죄 판결, 쌍방울 김성태 회사한테 3년 6개월 유죄 판결. 이제 이 사람은 여기에 100% 걸립니다. 반드시 100% 유죄입니다. 피할 길이 없어졌으니 다 이제 남은 거라고는 재판부 기피 신청 한번 해볼. 내년 2월달에 판사가 바뀌어지지 않을까. 내년 2월달에 신진의 부장판사가 수원지방법원에서 3년 근무가 차일까 바뀌지 않을까. 이것조차도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대단한 소식인데요. 대장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 송금 등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의혹의 재판을 한 군데서, 즉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는 신청을 이재명이 뻔뻔스럽게 했죠. 원래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성격이 달라가지고 너무 다른 것을 한 재판관 재판받게 해달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받게 해달라 하고, 이게 정식 명칭이 토지관할 병합 심리 신청인데 토지관할 병합 심리 신청이 오늘 15일입니다. 대부분에 의해서 기각됐습니다. 이 대부분 구성을 제가 전에 몇 번씩이나 말씀드렸는데 구성 볼 때는 좀 아슬아슬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일부 주심이 서경환 대관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사람이 주심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서석경환 대북관이 이전에도 이재명의 재판 지연 전략에 대해서 기각 판결을 내렸던 그 주심이 그렇게 되면서 이재명은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이재명 태 걸려있는 재판이 당장 9월달 되면은 9월 6일날 선거법 결심 구형이 있게 되고 9월 30일날 위정교사 결심 구형이 있게 되고요. 때로부터 한 달 이내 판결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재판이 대북 송금 재판이 이제부터 재판 신진의 부장 판사한테 해가서 받아야 됩니다. 한 번 더 해볼 겁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하면은 한 50일 정도 빠르면 한 40일 정도 재판 지원을 할 효과는 있겠죠. 그것 외에 마지막 기대는 내년 2월 달에 인사이동 있을 때를 한번 신진 부장 판사가 아닌 다른 부장판사가 올 때를 기다릴 수는 있겠는데, 지금 현재 예전의 대북관 김명수가 아니라는 점을 지금 이재명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느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법관이 무언가 바뀌고 있어요. 대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1승이 재판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딱 했죠. 한 재판을 중요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관이 임기가 넘어가도 한 재판소에서 근무하게 되는 임기가 보통 2년에서 3년 아닙니까? 그것이 넘어가도 재판 마치고 바꾼다 하고 조유대장이 큰 소리를 빤하고 쳐놨기 때문에 그 희망마저도 소용됐습니다. 제가 이재명에 대한 달력까지 만들어가면서 이 상황을 정말로 주도면밀하게 중계를 하다시피 했는데, 대법원 일부 주심 서경원 대법관은 오늘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33분 전 거기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토지관병합 심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부분은 이 결정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결정 이유를 밝히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물고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아예 안 밝힌 것 같습니다. 안 밝혀도 되니까 거기다가 이 대법원의 재결정은 이거는 판결이라고 안 하고 결정이라 그래요. 이 결정은 불복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좋은 이유 없이 신진호 부장 판사한테 가서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불복 절차가 없습니다. 이거 끝났어요. 수원지법은 공판 준비기를 거쳐서 이러면 모해대로는 분명히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지금 현재 재판부는 집중심리를 할 사람입니다. 집중심리가 뭔지 아시죠? 여차하면 일주일에 2번 다 하겠다는 그런 재판부에 신진의 부장판사가 간단히 그 정도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은 일주일에 최소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게 일주일에 2번씩 받고 있거든요. 제일 작을 때가 일주일에 2번씩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달력 이거 보십시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재판받고 있는데 어쩌면은 일주일에 만개는 4번까지 늘어나면서 서울 서초동과 수원을 오가면서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2~3번꼴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판인데 이게 집중심리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재명은 박무고 나발이고 그런 거는 이제 다 떠나는 겁니다. 법원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재명이 몇 건째 재판 몇 건 받고 있습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3건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등등등 모아 가지고 한 건, 그 다음에 선거법 위반한 건, 위정교사 한 건 4건 받고 있죠. 여기에다가 수원지방법원 여기에서 집중신이 들어가보는 일주일에 1번 또는 2번 일단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위협 위전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지금 재판의 끝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바로 이화영 김성태 산방울 대표에 대해서 유죄 판결 내린 판사자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 사건에 대한 파악이 대한민국 어떤 판사보다 가장 전문화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건 이미 2사람에 대한 재판을 2년 동안 해왔잖아요. 각종 정인 다 벌로되면서 2년 동안 재판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재판관 중에서는 가장 전문화된 재판관이 그런 가장 전문화된 재판관의 이재명이면은 이거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큰 소리 치던 게 만약에 이 재판으로 가면은 이거는 100% 유죄가 나온다. 그래서 이면은 무조건 좀 자기 살기 위해서라도 무조건이 재판부를 기피해야 되는데 문제는 대법관 구성이 바뀌고 있고 조희대 대법관으로 바뀌면서 대법관의 분위기 또 각종 일반 재판소 그러니까 1심, 2심 재판부터 분위기가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럴 때면은 그냥 보통 이제 우리 민사나 일반 작은 형사사건도 예전 같으면은 다음 기회를 정할 때 3주, 4주, 5주 이렇게 빼주는데 요새는 2주, 3주 만에다 나와라 다음 재판하겠다는 식으로 재판을 이제 지원 전력에 안 말려들고 있거든요. 판사들이 그런 분위기에 오늘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겁니다. 대부분은 어쨌든 이재명의 토지관할 병합 심리 신청 사건을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딴 말 시끄럽게 안 해도 되죠. 거기다가 이 사건은 검찰이 절대로 병합해주면 안 된다. 라고 강력히 반대해오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에 그러니까 오늘부터 한 닷새 전에 제가 이거 바로 때 중계해드렸죠. 대부분의가 대장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은 범행 시기도 다르고 범행 시기가 대북 송금 이거는 경기도지사 사건이고 그 다음에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장 사건이고 쟁점도 다르고 쟁점은 대북 사건 내부라고 부동산 개발 비하고 다른 거고 관련자들 또한 전혀 상이하다 다르다. 이재명에 대한 병합 신청은 오로지 재판 지원과 성보를 위한 신청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검찰이 강력히 반대해왔죠. 거기다가 검찰은 중앙지방법원 사건 중에서도 대장동 등 개발특혜 부분은 심리가 끝나는 대로 신속히 변론을 분리해 가지고 먼저 선고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라고 재판부에 이야기해놨습니다. 대장이 너무 사건이 많이 몰려있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N 사실상 같은 사건 북이니까 좀 떼가지고 해도